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죠? 인터넷에서 누군가랑 댓글로 싸우다가 분명히 자료까지 가져왔는데 상대는 끝까지 생각을 안 바꿔요. 정치 이야기할 때도 그래요. 주식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부부싸움도 비슷해요. 분명히 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 서로 완전히 다른 현실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죠. 누가 더 논리적일까? 누가 더 객관적일까? 그런데요. 최근 심리학 연구들은 어쩌면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원래 생각보다 그렇게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과학자들조차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똑똑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기 생각을 더 강하게 믿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왜 인간이 절대 자기 생각을 쉽게 바꾸지 않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끝까지 보고 나면 인터넷 논쟁도 뉴스도 심지어 자기 자신의 생각까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데이터를 보면 생각이 바뀐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보면 더 논리적인 방향으로 수정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 인간의 뇌는 생각보다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1970년대 미국의 한 유명한 심리 실험이 있어요. 연구진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쪽은 사형제를 찬성하는 사람들, 다른 한쪽은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두 그룹 모두에게 사형제가 범죄를 줄였다는 연구와 효과가 없었다는 연구를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자료를 다 읽게 만든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서로 중간쯤으로 가까워져야 할 것 같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자료를 읽고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오히려 원래 믿던 생각을 더 강하게 확신하게 됐어요. 찬성하던 사람은 더 찬성하게 됐고 반대하던 사람은 더 반대하게 됐습니다.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인간은 서로 다른 현실을 만들어낸 거예요. 연구진도 꽤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입장과 맞는 연구는 굉장히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였지만 반대되는 연구는 작은 허점 하나만 보여도 바로 무시해버렸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 편 자료는 관대하게 읽고 상대편 자료는 현미경처럼 검사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사람들이 이걸 일부러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진심으로 자기가 객관적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심리학의 아주 유명한 개념입니다. 동기화된 추론. 쉽게 말하면 인간은 진실을 찾기보다 내가 원래 믿고 싶은 방향으로 증거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보통 논리를 통해 결론에 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먼저 직관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논리를 붙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판사라기보다 변호사에 가까운 거예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려진 자기 결론을 계속 변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인터넷 시대에 훨씬 강해졌습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좋아할 만한 정보만 계속 보여주고 사람들은 자기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자기 생각이 확신으로 굳어집니다. 예전에는 동네 사람이라도 만나면 나랑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부딪힐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 세계관과 비슷한 정보만 골라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원래도 확증 편향이 약했는데 기술이 그 성향을 더 강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게 무식해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을 더 논리적으로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능이 높을수록 정보를 더 잘 연결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똑똑하다고 해서 반드시 더 객관적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확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는 과학자들의 성격 특성과 연구 성향 사이에도 연결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는 성향의 과학자들은 혁신적인 이론을 더 선호했고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보다 전통적이고 명확한 설명 체계를 선호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조차도 데이터를 보기 전에 이미 자기만의 심리적 필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도 누구는 환경의 영향으로 설명했고 누구는 타고난 성향으로 설명했어요.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도 그래요. 같은 차트를 보고도 누구는 이제 끝났다고 말하고 누구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해요. 연애도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의 작은 행동 하나를 보고 나를 정말 좋아한다고 확신하고 다른 사람은 똑같은 행동을 보고 마음이 식었다고 느껴요. 부부싸움도 그래요. 둘 다 진심으로 자기가 더 상처받았다고 느껴요. 둘 다 진심으로 자기가 더 논리적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자기 세계관을 통해 해석하는 존재에 더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인간의 약점이기만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인간이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는 성향이 전혀 없었다면 우리는 너무 쉽게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신념도, 가치관도, 정체성도 오래 유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문제는 그 능력이 지나치게 강해질 때예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진실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세계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진짜 똑똑한 사람은 절대 틀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도 틀릴 수 있다는 걸 불편해하면서도 계속 확인하려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자기가 세상을 본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믿음을 통해 세상을 해석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데 능숙한 존재입니다. 더 많은 심리학과 뇌과학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